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세상을 맑게 하는 소리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단연 최고입니다.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다라고 하죠. 순수하고 활기 넘치는 사춘기 소녀들의 웃음소리는 우리의 마음마저 행복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웃음소리를 잃고 자꾸만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까지 포함인데요. 이 병명을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합니다.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이 선택적 함구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선택적 함구증. 함구,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을 잘해요. 근데 어느 때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특정한 상황에서 말하기를 거부하는 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1개월 이상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이것을 변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하죠. 또 이것은 일종의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불안장애 범주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의학에서는 대개 보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낯을 가리는 사람들 있죠.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낯을 가리는 사람. 그게 심해지면 이런 선택적 함구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꾸로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영특한 아이들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 선택적 함구증은 소기라고 해서 기가 부족한 아이들한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기가 부족하다. 소위 말하는 소심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게 뭐 불안장애 범주에 속한다고 그랬는데 불안장애죠. 네. 소심하니까 불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보면 또 잘한단 말이에요. 부모 앞에서는. 편안할 때는 잘 까불고 결정적일 때 가서 선택적으로 함구를 하는 겁니다. 선택적 함구증의 원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불안증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소심해서 또는 기가 부족해서 높은 불안감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이 큰 아이들, 피부가 하얀 아이들, 눈이 크면 어때? 겁이 많죠? 겁이 많으면 또 결정적일 때 가서 말을 할 때 가서 말을 못해. 그게 바로 선택적 함구증이에요. 피부가 하얀 사람들 대개 기가 부족하거나 소심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죠. 선택적 함구증의 다양한 증상들을 보면 집에서는 말을 해요. 근데 학교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심합니다. 어떻게 말을 시켜보려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병명이 붙었을까요?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말 대신 다른 행동이나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이로 인해 수업 참여, 대인관계 등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보통 생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고, 이게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의 치료는 인지행동치료 또 행동치료를 통해서 말하기와 관련된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그랬어요.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담을 든든하게 해주는 치료하거나 기를 보강해주는 치료를 하면 선택적 함구증이 치료가 됩니다. 희한하게 치료가 됩니다. 겁이 없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약물 치료는 심한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동반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선택적 함구증과 유사한 한의학적인 병명 중에서는 소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기증은 기가 적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소기증이라는 것은 기가 부족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기가 허해서, 원기가 부족해서, 또는 기가 허한 소기증인 사람들이 소심해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대개 어떤 애들인지 압니까? 아이들인데도 백골애가 이렇게 나오고 하얗게 이렇게 나온 애들, 퉁퉁하게 이렇게 생긴 애들, 이런 애들이 엄마 치마만 잡고 다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소기증이고, 이게 선택적 함구증이 심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치마만 잡고 다녀요. 소기증의 증상으로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조성태. 이름이 뭐예요? 조성태. 이름이 뭐예요? 조성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몇 번을 물어봐도 그래요. 아, 소기증이구나. 이게 심하면 바로 선택적 함구증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기가 부족하면 어때요? 불안해요. 누가 나를 야단칠까 봐, 누가 나를 해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기운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이어가지 못하는. 앉는 자세가 빳빳하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요. 언제나 앉는 거 보면 허리가 쭉 처져가지고, 그런 사람 대개 보면 살집이 있어요. 근데 빼짝 마른 사람 보면 허리가 꼿꼿합니다. 강직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들 앉는 자세를 보고서도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 얘는 기가 부족하나. 그럼 기가 부족하면 뭐예요? 사군자탕 뭐 이런 약을 쓰는 거예요. 여성은 생리량이 많아집니다.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기증의 치료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선택적 함구증의 한의학적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익기탕입니다. 그다음에 이귀승향탕이라는 게 있고 독삼탕입니다. 이거는 인삼만 달여서 먹이는 겁니다. 사군자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기를 보강하는 약인데, 요거는
이렇게 뾰족하게 가름하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애들한테 보증익탕을 쓰고, 사금자탕은 대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사람들한테 씁니다. 선택적 함기증, 소기증이 올 경우에. 독삼탕은 피부가 하얀 면백자, 하얀 사람. 그러면서 살이 물렁살이에요. 물캥이 살. 항상 피곤하죠. 항상 자세가 나쁘죠. 항상 먹고 나면 들어놓아요. 먹고 나면 바로 들어놓아요. 팔다리 뻗으면서. 눕기를 좋아하죠. 뒹굴. 독삼탕 써야 돼요. 요거는 생리량이 많아할 때, 또는 얼굴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 기가 부족하면서 위장이 약할 때. 그래서 이 위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적 함구증의 한의학적 치료는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의 생긴 모습에 따라서,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선택적 함구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